ASUS, MSI, 기가바이트, 에즈라 이렇게 주요 제조사들의 보드를 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 건 이 정도인데 메인보드별로 설정이 어딘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세한 설명은 ASUS 보드에서 진행할 거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진행하시면 앞에서 했던 설정들이 다 초기화 되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제조사 상관없이 AMD 칩셋 드라이버는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AMD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윈도우 드라이버 누르는 거랑 아래쪽에 제품별 드라이버 누르는 거랑 다른 인스톨러가 제공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윈도우 드라이버로 설치하시면 그래픽 드라이버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요. 칩셋 드라이버도 옵션 선택 없이 전부 다 설치되더라고요. 칩셋 드라이버만 설치하고 싶다면 칩셋에서 AM5 선택하시고 제출하다 누르면 버전이 뜨는데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름에 X3이 붙은 CPU를 사용 중인데 Vcache 드라이버가 안 보인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다른 드라이버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델명은 시스템 정보 검색하셔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메인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요. 칩셋 드라이버도 여기서 구할 수 있고 USB 드라이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류 프로그램들은 버그가 많아서 안 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는 하나하나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거 장치관리자에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압축 풀기 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 지정해주시면 그 폴더 안에 있는 건 다 알아서 설치해줍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설치 파일만 띡 주는 건 안 된다 정도. 긱바랑 에즈락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ASUS 먼저 부가 설명은 ASUS 보드에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SUS 보드 안 갖고 계셔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로 들어와 주세요. 튜닝램을 사용 중이시면 여기 있는 XMP X4 프로파일을 활성화해주세요. 다른 제조사도 메인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선 이름이 좀 다르죠? 같은 건가 싶지만 이게 작동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단 XMP랑 X4는 딸깍 한 번으로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 램 오버클럭 프로필입니다. 전문가들이 설정해놓은 검증된 값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AEMP는 XMP랑 좀 다릅니다. 무슨 램이 장착됐는지 확인해서 자동으로 값을 추천해주는 원리입니다. 적용하고 F10키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램 오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듀얼 램 기준으로 무난하게 적용 가능한 값이랑 어떤 값을 넣으면 좋은지 추천 프리셋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램을 꽉꽉 채워서 풀뱅크로 구성하신 경우 램 오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변수가 좀 있거든요. F7키 눌러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와 주신 후 AI 트위커 탭, 디램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 메모리 프리셋이 있는데 귀찮으시면 이거 쓰셔도 되고요. 직접 값을 만지고 싶다 그러면 유니파이드 디브1 모드를 유니파이드 클럭 이퀄 맨클럭으로 설정해주시고 TCL 값은 36, TICD 값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똑같은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는 38로 주겠습니다. TRP는 38, TRAS는 76. 이제 뒤로 돌아와서 메모리 프리퀀시를 6000으로 설정해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DRAM VDD 볼테이지당 VDDQ 볼테이지를 1.35V로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하이닉스 칩 사용 중이신 분들은 전압을 1.4V에 실 30, 36, 36, 36, 96으로 쓰시고 아니면 6400에 실 32, 39, 39, 39, 102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잘 정리된 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라이젠 마스터님이 만드신 표인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엑스포 프리셋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이닉스 다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삼성이나 마이크론 쓰시는 분들은 다른 값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값을 저장해주세요. 젠 타이밍수로 이동해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OCCT나 시네벤치 까셔서 테스트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리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CL 값을 높여주시거나 클럭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부팅이 안 되신다면 바이오스 초기화 해주세요. 이제 내장 그래픽을 꺼보겠습니다. 이거 끄면 CPU 온도가 1도 정도 낮아지는데요.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꺼줘야 된다 그건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는 꺼주는 편이고요.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 주신 후 MB 컨피그레이션 클릭. 여기서 두 번째 옵션 인터랙티드 그래픽스를 디세이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CPU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PBO랑 커브 옵티마이저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PBO는 CPU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입니다. 여기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CPU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브 자체는 언더볼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브에서 줄인 만큼 PBO에서 자동으로 클럭을 더 올려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향상됩니다. 다만 적용을 했는데 평소보다 블루 스크린이 더 자주 뜬다거나 끊기는 게 느껴진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그럼 커브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땐 바이오스를 초기화 해주시면 되고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먼저 램오버를 적용해주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값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먼저 어드밴스드 탭 클릭 AMD 오버클럭킹 들어와서 업세트 눌러주세요. 그럼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가 보이실 텐데 이걸 어드밴스드로 설정해주세요. PBO 리밋은 마더보드로 바꿔주시고
해주시고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에서 클럭을 설정해줄 수가 있는데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포지티브 200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값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 들어가서 설정 방식을 올코어로 설정하고 네거티브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한 10부터 시작해서 값을 천천히 올려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25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컴퓨터 업체에서 네거티브 20 넣고 손님한테 판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를 안다 그러면은 그냥 코 풀면 그만인데 업체에 맡기는 사람이면 이런 거 잘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블루 스크린이 떠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코업 적용하면은 안정화 테스트가 거의 필수거든요. 본인 CPU에 맞게 적당히 넣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올코어 말고 4코어로 넣으실 땐 라이젠 마스터 켜주시고 성능 좋은 코어를 먼저 찾아줍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번호를 기억해주세요. 다시 바이오스로 이동해서 성능이 좋은 코어가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네거티브 값을 적게 주시면 됩니다. 4코어는 네거티브 20을 기준으로 오류가 안 뜨면 2를 올려주시고 오류 뜨는 코어는 30 낮춰가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OCCT 돌리실 때 CPU랑 램 선택해주시고요. 데이터 셋은 라지, 모드는 익스트림, 인스트럭션 셋은 AVX512로 설정해주시고 스레드 세팅은 오토로 줄 건데 코어마다 코어 값을 다르게 주셨다면 코어 사이클로 돌리시면 트러블 슈팅이 쉽습니다. 오토는 전체의 부하를 주는 거고 코어 사이클링은 하나씩 돌아가면서 갈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파워 테스트도 자주 돌리는 편인데 이상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할 때 좋더라고요.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값을 저장해주세요. 만약 설정 후에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에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했어요. 반대로 온도를 내리고 싶다 그러면 에코 모드 설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105W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65W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CPU에 따라서 다르실 겁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앞에 설정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셨다면 바이오스를 초기화해서 기본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초기화는 엑시트 탭에서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 혹은 F5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은전지를 빼서 바이오스를 초기화해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삼키니까 호주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엔 이거 못 빼도록 막아놨습니다. 이거 빼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위쪽이 막혀서 못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틈새에다가 드라이버 같은 걸 대시고 보드를 안 긁어먹게 조심하면서 제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방열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퍼에다가 금속 같은 걸 대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쇼트 낸다고 하죠. 이건 제조사마다 다 다르니까 매뉴얼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CLRTC라고 써져 있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설치하려고 한 드라이버가 안 보이거나 초기 버전의 바이오스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CPU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을 때 이 경우에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고려해보시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면 바이오스가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세팅들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검색창에 메인보드 제품명 입력해주시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주세요.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USB 드라이브를 가져와 주시고 꽂아주세요. USB를 FAT32로 포맷해주세요. USB 안에다가 바이오스 파일 넣어주시고요. 다 되셨다면 재부팅을 해주시고요.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와 주신 후 툴탭으로 이동해주세요. 이지 플래시 선택해주시고 업데이트할 바이오스 파일 선택해주세요. 그럼 경고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비트라커는 꼭 꺼주세요. 이게 켜져 있으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진행 중에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꺼진다거나 USB가 갑자기 뽑히는 경우 보드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yes 눌러주시고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 끝나셨다면 앞에서 했던 설정들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MSI입니다. 부연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와주세요. 근데 바이오스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보드에서 디자인을 바꿔버렸는데 경로는 비슷하니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XMP X4 프로파일을 활성화해주세요. 슈링램이 없어서 X4 프로파일도 없다. F7키 눌러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와 주신 후 OC 클릭, 여기 메모리 트라일 있죠? 이걸로 네모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OPP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동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OC 탭에서 DRAM 스피드를 6000으로 설정해주시고 유니파이드 클럭 디버원 모드를 유니파이드 클럭 이퀄 맨 클럭으로 설정해주세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DRAM 볼테이지를 1.35V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DRAM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오셔서 순서대로 36, 38, 38, 38, 76을 입력해주세요. 하이닉스 칩 사용 중이신 분들은 1.4V에 CL30, 36, 36, 36, 96으로 쓰시고 아니면 6400에 CL32, 39, 39, 39, 102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을 저장해주세요. 이제 PBO랑 커버 옵티마이저 설정해보겠습니다. 상단에 OC 탭 클릭,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 클릭,
AMD 오버클럭킹을 클릭해주세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를 어드밴스드로 설정해주세요. PBO 리미트는 마더보드로 설정해주시고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클럭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포지티브 200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컵 옵티마이저 들어가서 올코어로 선택하시고 네거티브로 바꿔주세요. 값은 1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25 넣어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F10 엔터키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온도를 확실히 내리고 싶다. PBO 설정하실 때 Set Thermal Point 설정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75로 설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75도까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에코 모드는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AMD 오버클럭킹 에코 모드로 들어가시면 에코 모드가 막혀있는데 이거 MSI에서 일부러 막아둔 겁니다. MSI는 컴픽 TDP라는 기능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에코 모드 보이시죠? 컴픽 TDP 자체가 에코 모드 상위 호환으로 설계된 기능입니다. 컴픽 TDP는 어디냐면 50탭에서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 클릭. 원래 에코 모드에서 지원하던 65W랑 100W 말고도 95W랑 45W 옵션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 대신 이거 쓰시면 되고요. 내장 그래픽도 꺼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셔서 인터그레이티드 그래픽 컨피그레이션을 클릭. 인터그레이티드 그래픽스를 디세이블로 바꿨어요. 바이오스 초기화하는 세팅으로 돌아와 주셔서 세이브 앤 엑시트, 리스토어 디폴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F6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수은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은 메인보드에서 수은전지 빼는 거 말고 점퍼를 쇼트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MSI는 여기 있는 JBAD1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가져와 주시고 꽂아주세요.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 바이오스로 들어오셔서 엠플래시 클릭해주세요. 업데이트할 파일 선택해주시고 ES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어요. 이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위치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다 끝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했어요. 기가바이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튜닝램을 사용 중이시면 여기 있는 XMP 엑스포 프로파일을 활성화했어요. 이것만 하셔가지고 F10키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는데 튜닝램이 아닌 일반 메모리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수동으로 레모버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했어요. 먼저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와 주신 후 트위커 탭으로 이동했어요.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를 60으로 설정해 주신 후에 유니파이드 클럭 D1 모드를 유니파이드 클럭 이퀄 맨클럭으로 설정했어요. DDR-VDD랑 VDD-Q 볼테이지를 1.35V로 설정해 주시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메모리 서브 타이밍으로 들어가서 36, 38, 38, 76을 입력했어요. 여기서 하이닉스 칩 사용 중이신 분들은 전압을 1.4V에 실 30, 36, 36, 96으로 쓰시고 아니면 6400에 실 32, 39, 39, 102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 값을 저장했어요. 내장 그래픽도 꺼보겠습니다. 세팅으로 이동해서 IO 포트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옵션 인터그레이티드 그래픽스를 디세이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PBO랑 커브 옵티마이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위커 탭의 메인 화면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어드밴스드 CPU 세팅을 선택해 주시고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를 클릭. 값을 어드밴스드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 옵션들이 나타날 텐데 PBO 리밋 값을 마더보드로 설정했어요. 맥스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는 기본 값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로 들어가서 설정 방식을 올코어로 선택하시고 네거티브로 설정해 주신 후 이거 10부터 설정하면 부팅을 실패할 확률이 낮아가지고 좋은데 전 그냥 25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 값을 저장해주세요. 만약 설정 후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에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했어요. 에코 모드는 세팅 탭으로 이동해주시고 AMD 오버클럭킹 에코 모드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여기서도 PBO 설정 가능합니다. 이거 105W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65W는 성능 하락이 심해서 별로더라고요. 근데 여긴 65W밖에 없죠. 이건 CPU에 따라서 보이는 값이 좀 다릅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이오스 들어와 주시고요. 세이브 앤 엑시트로 이동했어요.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기본 설정으로 되돌렸어요. 설정을 저장하고 바이오스를 종료하면 컴퓨터가 기본 설정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만약 컴퓨터가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은전지를 빼서 바이오스를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엔 방열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제껴주시면 수은전지 뺄 수 있습니다. 초기화 점퍼에다가 드라이버를 갖다 대도 초기화가 가능한데 기가바이트는 여기에 있는 클리어 시모스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가져와 주시고 꽂아주세요. 바이오스 메인 화면에서 Q 플래시를 클릭하고 USB 드라이브에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 후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해주세요. 에즈락입니다.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얘는 XMP나 X4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활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어디냐면 OC 트위커 탭에서 그린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와주시고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설정된 오버클럭 프로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어드밴시드 탭에서 AMD 오버클럭킹
Accept, DDR and Infinity Fabric, DDR 옵션, DDR 타이밍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와 주세요. 메모리 OC 모드를 Enabled로 바꿔주시면 세부 옵션들이 보이실 텐데 OC 프로파일에서 OPP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6000으로 설정해줬습니다. 장점이라면 튜닝 레벨을 안 쓰시는 분들도 쉽게 레모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너무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동으로 레모버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OC 트위커에서 D램 프리퀀시를 6000으로 설정해주시고 유니파이드 클럭 비보어 모드를 유니파이드 클럭 이퀄 맨 클럭으로 설정해주세요. VDD랑 VDDQ 볼테이지는 1.35V로 설정해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D램 타이밍 컨피규레이션을 클릭, 순서대로 36, 38, 38, 76을 입력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칩 사용 중이신 분들은 1.4V에 CL30, 36, 36, 96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6400에 CL32, 39, 39, 102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PBO랑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어드밴스드 탭으로 들어와서 AMD 오버클럭킹, 업세트,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를 클릭했어요. 이거 어드밴스드로 설정을 하면 세부 옵션들이 나타날 텐데 PBO 리밋 값을 마더보드로 설정했어요.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는 CPU 클럭을 조정하는 옵션인데 이거 100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데 저는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로 들어가서 설정 방식을 올코어로 설정해주시고 네거티브로 설정해주신 뒤에 값을 25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값을 저장해주세요. 만약 설정 후에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에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했어요. 반대로 온도를 확실히 내리고 싶다 그러면 PBO 대신 에코모드 쓰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여기 에코모드 있습니다. 이건 105W로 설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5W는 성능 하락이 심해서 저는 잘 안씁니다. 내장 그래픽도 꺼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탭에서 AMD CBS 클릭, NVIO 커먼 옵션, GFX 컨피규레이션을 클릭했어요. DGPU 오니 모드가 있을 텐데 이걸 Enabled로 설정해주시면 내장 그래픽을 끌 수가 있습니다. iGPU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뜨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우는 Disabled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초기화도 해보겠습니다. Exit로 이동해주세요. 로드 UEFI 바이오스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기본 설정으로 되돌려줍니다. 단축키는 F9이고요. 설정을 저장하고 바이오스를 종료하면 컴퓨터가 기본 설정으로 재부팅됩니다. 얘는 수은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은 메인보드에서 수은전지 빼는 거 말고 점퍼를 쇼트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쇼트시켜 주셔도 바이오스가 초기화 됩니다. 에즈락은 여기 있는 클리어 시모스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가져와 주시고 꽂아주세요. 그 다음 컴퓨터를 껐다 키면서 델키를 연타, 다시 바이오스로 와주세요. 툴탭에서 인스턴트 플래시 클릭, 예스 눌러주시고 USB 드라이브에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멈춘 것 같다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두셔야 됩니다. 강제로 꺼버렸다가는 AS 받아야 되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한다. 재부팅 후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해주세요. 모르시겠다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여쭤보시거나 바이오스 화면에서 F12키를 눌러서 화면 캡처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미리 USB를 꽂아 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캡처하신 사진 조드나 K사전에 올려주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부가 설명이나 내용 보충은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